이틀 남았네요. 여름에 그렇게 덥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한 여름을 견디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께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이 나디아가 성실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말이죠.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또 분노할 일도 많았는데 각자의 역할에서 모두 열심히 사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째 챕터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에서 여러 갈래의 사상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갈래의 사상들, 실증주의. 19세기에 들어서 유럽의 과학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했다. 이와 같은 발전과 함께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놀라운 진보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실증주의는 과학적인 방법, 즉 과학의 힘을 숭배하고 생각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성의 사상이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이 같은 이성을 믿는 사상이 곧 실증주의다. 실증주의는 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부족하다고 믿고 사회 연구에 있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경험의 바탕을 필요로 했다. 실증주의자들은 모두 추상적인 이론을 배척하고 오직 관찰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할 뿐이었다. 실증주의 사상은 오기스트 콩이라는 기계 기술자에 의해 사회에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1824년까지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생 시몽의 비서로 일한 바 있어 그로부터 얻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과학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합리적으로 짜여질 수 있다는 게 콩트의 설명이었다. 콩트는 인류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풀이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종교적인 성격에서 찾았다. 둘째 단계는 계몽주의가 주된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사회의 이치를 설명하는 단계다. 이 같은 콩트의 주장은 인간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를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콩트의 영향은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학에도 크게 미쳤다. 진화론.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었다. 이 진화론은 실제로 사회적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뉴턴이 물리학에서 이룩한 것을 생물학에서 이루었다. 그는 생물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만들면서 지식의 혁명을 꾀했다. 이때 모든 생명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이해됐다. 1830년대 초 새로운 이론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칙이라는 3권의 책을 출판해 별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그가 지은 유기적 생명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구는 인간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존재해 왔으며 동물들이 진화해서 현재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주장은 실증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판한 데 이어 1871년 인류의 혈통이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다윈은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 동물들의 여러 변종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결과라고 새롭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멜서스의 이론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은 식량의 증가가 인류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결국 생존 경쟁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다윈의 주장은 우선 종교 분야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약 6,000년 전에 신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던 종교인들에게 다윈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질 까닭이 없었다. 종교계의 일부 성직자들은 이와는 달리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신의 창조설을 확대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다윈의 진화론 과학의 문제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갈릴레이 이후의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린 셈이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마침내 자연과 인간을 신이나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일부 사회사상가들은 이제 신은 죽었다 라고 떠들어대기도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부정했다. 지구가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혹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코페르니쿠스가 밝히자 사람들은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만 믿어왔던 우주의 신비로움이 모두 깨졌기 때문이었다. 다윈이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사람들은 더욱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사상가들도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사회적 다윈주의로 발전시켰다. 다윈의 생물학적 이론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다윈의 영향력은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유럽인들은 다윈의 이론을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했다. 다윈의 진화론을 내세워 자신들이 정복 민족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도 많았다. 영국과 미국인들, 튜톤 계통의 독일인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슬라브족을 정복하고 다스릴 임무를 지녔다고 외쳤다. 합리주의의 비판자들. 니체가 선언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그의 사상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비웃었다. 즉,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인간이 숭배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던 것이다. 그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사람이 죽은 그 다음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과 기독교의 윤리를 없애야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인간에게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를 대신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곧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일상의 현실 속에서는 실현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었으나 사상과 철학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관심거리였다. 니체는 유럽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은 초인이 나타나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니체의 철학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현대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한 니체의 철학은 그의 업적과 잘못에 논쟁이 뒤따르긴 했으나 모든 사회복지 정책을 무시하고 전통 유럽의 제도와 가치관을 무시했기 때문에 독일 나치 집단의 등장에 도움을 준 셈이 되었다. 니체는 서구 문명의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바로 이 점이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려는 히틀러에게 유리해졌다는 사실이다. 앙리 베르그송.
앙리 베르고송은 유대계의 프랑스의 철학자로 그때 널리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실증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실증주의와 합리주의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과학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과학적인 방법만으로는 인간의 본바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상과 직관에 의한 통찰력을 사용해야 인간은 진실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과학의 만능시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신비주의로 자신의 철학을 내세웠다. 조르주 소렐. 조르주 소렐은 니체처럼 부유층의 사회의 거짓 때문에 실망하고 부유층의 무질서와 타락을 비판했다. 니체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초인의 힘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 대신 소렐은 가난한 민중에 의해 사회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가난한 민중은 부유층이 이끄는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용감하고 꿋꿋하게 되며 이들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난한 민중은 파업을 통해 정부의 모든 기능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권력이 민중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렐은 생산 공장의 총파업의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 소렐은 파업을 통해 단결된 민중의 정신과 자신들의 숨어있는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소렐의 철학과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잡게 된 독재주의자들에게 이용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출신인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과학이야말로 참된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깊은 생각과 판단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는 바로 이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란 원래 생각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 속에 숨겨진 어떤 힘에 의해 억눌림을 당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본능이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프로이트는 이 잠재의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잠재의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찾아냈다. 그것은 꿈의 세계였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은 가족, 교회, 학교, 경찰 등 여러 사회 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본능이 지나치게 억압되면 인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는데 이것이 곧 신경질환인 노이로제다. 프로이트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능이 그만큼 억압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본능은 억압을 받을수록 불만과 절망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적당한 수단을 이용해 이를 복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사상의 흐름. 에밀 뒤르켐. 유대계 출신으로 실증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에밀 뒤르켐은 오늘의 인간과 사회 문제를 오직 과학적 방법에 의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었으나 현대 사회는 출생의 신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뒤르켐의 주장이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 위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뒤르켐은 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뒤르켐의 주장에 의하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욕심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종교가 이러한 역할을 맡았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빌프레도 파레토.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로 그는 인간이 생각과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능과 감정에 의해 행동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은 이성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호소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 먼저 행동한 뒤에 자신의 행동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는 기회를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막스 베버. 현대의 사상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독일의 막스 베버다. 그는 서양의 과학은 이성을 수단으로 삼아 자연을 이해하고 정복을 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헌법과 제도, 정부 관리 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왜 서양에서만 생기게 되었을까? 막스 베버는 이러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각 지역의 종교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보았다. 자연과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왔는지 깊이 연구했다. 그 결과 인도와 중국의 종교가 합리적이지 못한데 비해 서양의 종교는 무척 합리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 이론. 17세기 이래 물리학의 기초를 이룬 것은 영국 출신의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또 결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인과 법칙에 의해 존재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은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고전 물리학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들은 현대 물리학을 이룩해 고전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물질, 운동, 빛, 공간, 시간, 원인과 결과, 영향, 과학적 진리 등 모든 이치를 변화시키거나 부정해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자연의 세계를 확실한 것으로 믿어왔던 서양 사람들에게 이들의 주장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들이 이룩한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된다는 법칙이 아주 작은 전자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관심을 끌어왔던 고전 물리학은 극히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전자의 특성은 전자의 위치와 그 속도를 동시에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전자 위치를 알아낼 수 없다고 분자 물리학자들은 주장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1905년에서 1906년에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통해 뉴턴의 이론을 비판했다. 뉴턴의 이론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있어서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의 만물을 운동과 정지, 즉 원인과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조차도 일정하게 고정되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다르게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라 지금까지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연의 모습이나 법칙은 다시 의문의 수수께끼가 됐다. 새로운 물리학의 등장으로 20세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 명의 학자들, 여러 갈래의 사상들, 여러분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 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나 행동이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어느 방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6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